또 시험 잘 보는 방법에 대해서 몇 차례 더 수업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요. 자, 지금부터는 우리 핸들이 자, 결과적으로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뭐가 좋아져야 된다? 머리가 좋아져야 좋은 대학을 가는데 요번에 핸들이 아이들 6개월 지나서 지능 검사했더니 좀 많이 올라왔다면서요? 네. 그 사례도 간단하게 먼저 말씀드리고 해주고 그 다음에 교구제 설명으로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올라왔죠? 네. 넘겨주시면. 네. 저희가 이제 학생의 데이터를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지금 소장님께 컨설팅도 이제 받았던 친구예요. 그래서 이제 핸들이 수업을 꾸준히 들었으면 좋겠다 했었던 친구였고요. 기존의 IQ가 이제 140으로 굉장히 좋았던 친구였습니다. 사실 140에서 IQ가 더 좋아지는 게 가능은 하지만 또 그렇게 쉬운 거는 아니잖아요. 이때 0. 상위 0.4%인데 네. 지금 0.1%로 올라간 케이스거든요. 네. 이게 150이 넘으면 이제 초고도 천재라고 하는데 지금 149포인트까지 올라왔는데 이 포인트를 보면 원작이 좋았어요. 그런데 이해 부분이 확 올라왔습니다. 이거는 혼자만 공부하다가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있을 때 많이 좋아지는 세상에 대한 이해 부분이 올라왔고요. 시공간 부분은 유지되고 있는데 우리가 많이 그 핸들에서 강조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잖아요. 즉, 그 집중력하고 처리 속도 이 부분을 많이 강조하는데 이 부분에서 상승이 이루어져 가지고 전체적으로 140포인트가 149포인트까지 올라갔는데 이거는 그 120이 130이 되거나 110이 120이 되는 거하고는 정말 다르거든요. 이 끝부분으로 가면은 잘 안 올라가는 영역인데 영재 아이들이 더 좋은 영재가 됐다는 거 핸들이가 증명한 것 같습니다. 네. 자, 비버타워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이번 주는 비버타워를 저희가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양은 이렇게 생겼고요. 보시면은 저희 주말 수업과 주중 수업의 처리 속도 부분에서 다양하게 지금 활용을 하고 있고요. 처리 속도뿐만 아니라 이렇게 교구제 자체가 도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공간 쪽으로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보시면은 구성되어 있는 이제 내용이고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한 세트씩 묶어놨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9개가 하나의 세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9개씩 4명의 친구가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나무 블록과 그다음에 비버 타워기 때문에 비버의 그 모형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아, 네, 비버가 그러니까 네. 건축가로 유명하잖아요. 네네. 동물 중에서. 예, 그래서 댐을 짓고 하는 건데 그거에 이제 착안해서 만들어진 게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점수 토큰이 있고요. 이제 지나가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이게 쉽게 시작할 수도 있고 굉장히 이런 옵션이 들어가면서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놀이하는 방법이 사실 유치부부터 초등부까지 가능한 게임이고요. 거기에 이렇게 또 태스크를 주는 카드들이 쭉 있게 됩니다. 제가 찐가만 해도 공간 지각력하고 세근육 발달이 많이 된다고 하는데 네. 이 찐가의 고급 버전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찐가는 네모난 네. 막대기만 갖고서 움직이는 것도 네. 좋은데 여기는 하고, 모양이 여러 가지가 있네요. 네, 그리고 하나씩만 빼면 되는데 여기는 룰이 좀 다양하게 있고요. 기본적으로 게임을 하는 방법 처음에 이제 세팅을 할 땐 3인이 할 때 이제 저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 세트를 하나씩 갖게 되고요. 그 다음에 비버의 모형을 가운데 놓고 점수 토큰도 옆에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 태스크와 그 다음에 요 건설 규칙 카드를 이렇게 놓고 이 두 가지로 이제 옵션을 주게 되는데요. 가장 쉬운 방법이 요 카드를 보면서 카드를 보시면은 앞에는 초록색이고요. 뒤에는 이제 이렇게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고난이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엔 요 저난이도로 해서 아무 옵션 없이 두 손에 모든 손가락을 써서 올릴 수 있는 그래서 요 똑같이만 만들면 되고요. 그 중에서 이제 요 비버를 몇 개를 올릴 수 있느냐가 자기의 포인트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점수를 획득하는 건데 저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몇 점짜리에 획득을 했기 때문에 점수가 몇 점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게 조금 이제 어려운 버전으로 가게 되면요. 이 건설 규칙 카드가 있어요. 이 6가지 옵션인데요. 이게 뭐를 의미하냐면요. 요거는 왼손만 사용하는 거예요. 아, 네. 그리고 요거는 뭐 보시면 알겠지만 요렇게 깍지를 끼고. 네, 깍지 끼고 요렇게. 그래서 굉장히 다양해요. 아니면 요렇게 2가지 손가락만. 요거는 이제 양쪽에서 검지 손가락만.
이렇게 하게 되면 아이들이 처음에 막 5손가락, 10손가락 다 사용할 때 굉장히 쉽거든요. 근데 이렇게 딱 손가락, 자, 왼손은 다 내리자, 오른손만 했을 때는 이게 자꾸 올라오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요 소근육만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집중을 하지 않으면 이제 굴러가거나 예, 떨어졌을 때도 요걸로 잡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난이도가 확 올라가게 되고요. 이 초록색 같은 경우는 좀 쉽지만 사실 이렇게 뒤를 보면은 난이도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요런 부분으로 가게 되면은 아이들 이제 요 시즈가 시즈가 쳐보, 켜봉. 네, 플러스 그다음에 처리 속도 같이 네. 하기 때문에 누가 빨리 하고 저는 이제 변형해서 어떻게 하냐면요, 이 비버 타워를 가장 높은 곳에 제일 먼저 올리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속도에서 경쟁을 하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보면 그 집중력이 떨어지는 아이들 네. 있잖아요. 특히 그 HD, 그러니까 과잉행동장애. 그런 친구들은 성격이 급해가지고 빨리빨리 끝내고 싶은 생각에 정중하게 놓지 않으면 이게 중심을 못 찾아서 무너질 수도 있겠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한 손만 이용하게 되면 의욕을 줄이고 정확성을 더 높여야 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집중력에 문제가 있는 친구들이 하게 되면 집중력 개선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요런 카드 같은 경우는 요 원형이 굴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포인트를 맞춰서 놓지 않으면 중간에 계속 와해가 돼서 그렇죠. 빠르게 하는데 방해가 돼요. 그러니까 네. 실패 경험 속에서 성경험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네, 네. 이거는 긍정적 성취 경험도 네. 얻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어렵게 하는 방법은 탑쌓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카드를 여러 개 보여주고 금방 뭐 진가도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들을 이렇게 위로, 그러니까 이 카드를 쌓았으면 그 카드 위에 이걸 놓고요, 이 위로 다시 이걸 쌓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걸 놓고. 그랬을 때는 요건 이제 개인 성취보다는 이제 팀을 이뤄서 협동을 하게끔 저희가 좀 도와주고 있고요. 오른쪽 사진처럼 몇 칸이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팀 승리를 어마어마하네요. 저거를 쌓는 거 보면 여기 굉장히 하나하나가 네. 정말 손 떨리는 작업. 네, 네. 여기다 억제 기제까지 쓰면 네. 애들이 정말 괴로워하면서도 네. 정말 집중이 너무 올라가요. 제가 EBS에 있을 때 네. 집중력 올릴 때 카드 쌓기 하라고 했거든요. 네. 카드 쌓기보다도 더 고난이도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세상은 네. 우리 아이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만들어 놨는데 네. 아직도 모래 쌓기만 최고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 거죠. 네, 요거는 굉장히 쉬운 난이도, 유튜브부터 시작해서 초등학교 고학년, 뭐 어른들도 사실 쉽지 않잖아요. 안 쌓기는. 쉽겠는데 네. 어른들이 더 힘든 게 네. 연세 드신 분들은 이게 떨려요. 네. 그다음에 잘못하면 안 된다는 생각 네. 때문에 네. 제대로 못 넣게 되거든요. 네, 네. 예. 그래서 굉장히 다양하고 또 이제 재미있게 활용할 수 있는 게임이고요. 요거 저희가 이제 수업 시간에 활용하고 있는 예시를 사진으로 좀 보여드리려고 가져왔고요. 위에는 저희 주말반에 아이들 진행하고 있는 이제 사진입니다. 밑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줌 수업으로 하게 되고요. 각자 요 하나씩을 세트를 갖고 있고 선생님은 이제 카드를 제시하면서 요번에는 두 번째 손가락만 이용한다, 이렇게 카드까지 같이 제시를 하면서 아이들이 누가 가장 빨리 했는지 이렇게 속도 경쟁을 또 할 수 있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익숙해지고 나면 카드를 10초인가 20초인가 보여주고 기억해서 하라 그러면 이 기억 효과까지도 생길 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그러네요. 듭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의 게임을 갖고 익숙해지면 더 어려운 난이도, 더 어려운 난이도로 갈수록 네. 핸드 이어 아이, 손과 눈과 귀를 쓴 다음에 여러분의 아이의 지능이 좋아지면 중고등학교 때 모든 과목이 훨씬 더 쉬워진다는 사실, 초등학교 때 지능 올리는 것보다 더 소중한 일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초등 교과하고의 연관성을 봐도요, 입체 도형의 이해나 쌓기나무 모형 탐구, 그 다음에 자료의 순서 정리, 또 길이와 무게의 비교, 단위와 굉장히 연관이 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저희가 비법타워 소개 드렸고요. 저희가 주말반, 초등반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번 주 토요일부터 유치반이 새로 오픈합니다. 그래서 6지세 친구들 모여서 함께 활동을 하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 밑에 링크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자, 어릴 때 특히 그 시지각이나 서리 속도, 공간 지각력은 이게 책을 읽는다고 전혀 좋아지는 게 아니어서 밸런스 있는 지능을 만들기 위해서는 책이야 학원에서 많이 읽고 수학 문제 많이 풀지만 이런 작업을 같이 해주신다면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초고도 천재가 뭔지, 아이가 지능이 좋아지면 어떤 점이 좋아지는지 어머니께서 스스로 느낄 수 있을 거라고 보이고요. 저는 막연히 이렇게 하면 지능이 좋아질 거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현장에서 아이들과 했을 때 좋아지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검증한
검증된 프로그램과 검증된 제품을 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 효과는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경쟁을 통해서 하게 되면 아이들은 공부라고 생각하지 않고 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즐거운 주말을 아이들과 함께 보낼 수 있으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댓글 한번 읽고 오늘 마치도록 할게요. 네, 그레이스장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어차피 내신이 이 같은 아이니까 자사고로 전학하는 게 어떤가 하는데요. 괜찮은 생각일까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그러니까 전사고 자리 나면 네. 전학시키고 싶다고 하는데 전사고가 왜 자리가 나는지를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전사고에서 대신 안 나온 아이가 전사고에서 자리가 나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안 좋은 선택을 일단 한번 하셔가지고 내신에서 일단 힘든 상황이 됐잖아요. 거기서 전사고나 자사고로 가면 안 좋은 선택을 또 한 번 하는 거예요. 즉 전사고나 자사고의 내신 컨텐츠가 수능과 유사해서 수능을 도와줄 거라고 예상을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 고등학교 현실을 잘 모르고 상상 속의 고등학교를 생각하셔서 그래요. 내신이 어렵다는 거는 그 학교의 수행평가서부터 시작해서 정말 모든 것이 다 어렵다는 상황이 되거든요. 근데 수능은 내 계획대로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지 학교 콘텐츠를 따라가서 수능 성적이 오르는 일은 매우 적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학교에서 유지를 하시면서 나머지 내신을 두 과목 빼놓고는 다 1등급이 나올 수 있다 그러면 나머지라도 다음부터 올 1등급이 나오게 준비를 하셔서 교과 전형이 안 되면 종합 전형을 준비하셔야지. 만약에 전사고로 가면 정시밖에 없는데 정시 컨텐츠가 현재 있는 학교보다 더 나을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 현재 1번은 그 학교에서 유지를 시키는 거고요. 정 뭐하다 그러면 리셋을 해서 그 고등학교를 정말 내신이 내가 공부하면 충분히 딸 수 있고 동아리 활동이나 수행평가에 그렇게 많은 노력을 안 해도 되는 학교로 가는 거를 생각해 볼지언정 전사고로 전학 가는 것은 최악의 선택이라고 보입니다. 하시더라도요. 내신을 잘 하시든 아니면 수능을 준비하시든 시간 확보가 관건이거든요. 이 친구가 수행에서 지금 약간의 오류가 있었던 거잖아요. 시험 뭐 그게 회피의 의미였든 뭐든 기말고사를 준비할 기간이 굉장히 짧아서 오류가 있었다 그러면 저는 전사고보다는 학교에 머물면서 정시를 준비하더라도 시간 확보를 해서 제대로 조금 준비를 하시는 게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아이가 수학과학을 잘하게 되면 2학년 때 물화생지 다 선택하는 것도 도움이 충분히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일단은 전사고로 옮기는 거는 아주 좋은 선택이 아니고, 이런 케이스는 좀 디테일하고 꼭 의대를 가야 된다고 그러면 시험 끝나자마자 성적표, 육모 성적, 삼모 성적, 기말고 성적표를 갖고 와서 저하고 한번 상담을 받아보신 다음에 확실한 걸 결정하는 게 안전할 거라고 보입니다. 자, 정말 요번에 기말고사가 끝나고 나면 어머니들이 생각했던 여러분의 아이의 실력이 적나라하게 노출됐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이 학교를 가면 올 1등급이 뜰 줄 아셨겠지만 그 올 1등급이 뜨는데 성공한 아이도 있고 의외의 복병의 어느 과목 때문에 올 1등급이 안 뜨는 아이도 있을 거예요. 근데 과거의 올 1등급과 2등급과 지금의 2등급은 하늘과 땅 차이기 때문에 과거의 2등급이면 이 정도라는 감각을 가지고 계시지 마시고요. 요번에 기말고사가 끝나신 분들은 정말 빨리 회사에 연락 주셔가지고 제가 일일이 저희 컨설턴트들하고 하나하나 다 짚어 드릴 테니까 2학기 대비를 철저히 하고, 그 다음에 특히 의과대학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이나 서울대학교를 목표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수시로 가는 게 정말 안전한 거거든요. 그래서 수시를 유지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나머지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이거를 모의고사 성적과 내신 성적을 다 보고 분석을 해드릴 거고요. 제발 중학교 3학년이라면 고등학교 1학년 엄마들이 7월 달이 지나고 나서 받을 충격을 지금부터 준비하셔가지고 싹 피해갈 수 있는 전략을 이번 여름방학 때 반드시 짜셔야 돼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4월이면 중간고사고 7월이면 기말고사잖아요. 입시는, 특히 수시는 한 학기가 답니다. 한 학기를 잘 보내면은 다음 학기도 거의 다 잘 보내는 거고요. 한 학기를 잘못 보내면 다음 학기부터 불가능한 건 아닌데 그야말로 비틀즈의 노래 중에서 롱 앤 와인딩 로드예요. 그냥
길고 꾸불꾸불한 길은 이제 직선 도로를 가는 게 아니고 길고 꾸불꾸불한 밤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7월이잖아요. 7, 8, 9, 10, 11, 12, 1, 2, 3, 4. 딱 10달에 입시가 끝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고등학교 1학년 내신 10달에 완성하는 게 어렵지도 쉽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준비가 안 된 사람들, 특히 2월 달부터 내신 준비하겠다는 사람들, 12월부터 내신 준비하겠다는 사람들, 그때부터 준비를 했다가는 아주 쉬운 고등학교에서는 그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지만 경쟁이 치열한 고등학교에서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 벌어질 거고요. 입시에 제가 보기에 이번 입시의 70%는 고교 선택이고요. 나머지 25%는 4월 중간고사, 기말고사고요. 이 두 가지가 성공하면 5%밖에 안 남는 거예요. 입시의 70%는 고교 선택. 70%는 고교 선택. 25%는 4월, 7월 기말, 중간 기말. 그럼 나머지 5%는 이거가 잘 되는 아이들은, 잘 돼 있는 아이들은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원하는 대학에 다 갈 수가 있는데요. 이게 실패가 되면은 이게 엄청난 고통으로 다가오는 게 이제는 이게 100%가 되거든요. 나머지 시간 동안. 이 100%가 정말 한 방에 대학을 못 가거나 내가 갈 수 있는 대학 수준을 낮춰야 되거나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저희 엄마 학교 잘 경청해 보시면서 이번 계획을 잘 세운다면 남들이 어떻게 하는 거에 신경 쓰지 마시고 우리 아이에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방송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